전 세계 언론이 터키의 한 공립병원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떠들썩합니다.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터키로 여행을 온 28세 여성으로 이상하게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는 여성의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될 때 그녀의 심장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가족은 사건의 원인과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특히 터키의 의료 시스템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남편은 사건을 알리고 아내의 공정을 되찾기 위해 언론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영국 포츠머스에 사는 28세 여성 베스 마틴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4월 27일 그녀는 남편인 루크 마틴과 두 자녀인 8살 엘로이즈, 5살 토미와 함께 꿈에 그리던 터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이 여행을 매우 기대하며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터키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행 중 베스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어린 아들을 안고 옆자리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으며 착륙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비행기의 승무원들도 부부를 매우 배려하며 필요한 물품이나 도움이 있는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베스는 그때 아직 의식이 또렷했고 남편에게 배가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말하며 비행기가 착륙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의 복부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구역질과 어지럼증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루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늘 위에 있었고 착륙까지는 약 30분이 남아 있었으며 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그는 승무원을 불러 진통제를 요청했습니다. 루크는 아내의 몸 상태가 특별하여 아무 약이나 함부로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그 진통제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며 그 약을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한 용량의 약을 복용한 후 베스의 통증은 조금 줄어들었고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번 여행의 시작이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아마도 음식 중독에 걸렸거나 음식 안에 섞인 어떤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부부와 아이들은 평소 아침 식사로 먹는 익숙한 음식들만을 먹었으며 비행기에 오른 후에는 승무원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야 베스는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식사 전 음식의 성분을 물어보지 않은 것을 잊어버린 탓에 승무원들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긴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베스는 여전히 몸이 피곤하다고 느꼈지만 진통제 덕분에 훨씬 나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비행기라는 밀폐된 공간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베스의 정신과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루크는 아내의 건강을 매우 걱정했지만 베스는 그를 안심시키며 현재는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으니 이제는 여행에 집중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자고 말했습니다. 원래 매사에 신중하고 세심한 남자인 루크는 아내와 아이들이 이번 휴가를 즐기길 바랐지만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그녀의 건강이 보장되어야만 가족 모두가 이번 휴가를 즐길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베스는 남편의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며 남편이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의 결정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택시를 불러 가족 모두가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루크는 아내를 먼저 호텔에 데려다 쉬게 한 후 병원에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루크는 아이들이 잘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정리하고 앞으로 며칠간 사용할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베스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루크는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한 절차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루크는 곧장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베스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미 상태에 빠져 있었고 거의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루크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호텔 직원들이 방으로 올라와 베스를 신속히 호텔 로비로 옮겨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비에 내려갔을 때 병원 차량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베스를 차량에 태우는 일을 도왔고 루크는 옆에서 의료진과 아내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나라에서는 영어를 제2의 국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루크는 아내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루크는 의료진에게 아내가 페니실린 성분이 들어간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그는 꼭 이 점을 주의해달라고 부탁하며 베스에게 그런 약을 먹이거나 주사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경고를 반드시 주의하겠다고 보장했고 이를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곧 구급차는 베스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호텔방에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었기에 루크는 방으로 올라가 아이들을 깨운 후 택시를 불러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관광지의 거리가 꽤 붐벼서 루크는 구급차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고 그의 택시는 구급차 바로 뒤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베스는 즉시 의사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루크와 두 아이도 바로 뒤따라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크는 어린 아들을 안고 딸의 손을 잡으며 엄마는 단지 조금 아플 뿐이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딸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빠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공포에 찬 표정을 보고 루크는 아내가 발작을 일으키며 혼미해졌고 의사들이 특수한 의료 처치를 사용해 침대에 그녀를 고정시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전염된 듯한 효과를 일으켰고 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무섭다고 소리쳤고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 아빠에게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고 싶었으며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하고 싶었지만 두 아이의 심리 상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루크는 의사들을 믿기로 했고 그들이 아내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정이 아내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루크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두 아이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운 상태였기에 루크는 양가 부모님이 터키로 와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루크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곧바로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크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해 함께 올 수 없었습니다. 루크가 베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딸의 건강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걱정했고 베스가 발작을 일으켜 손발이 묶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사위에게 자신이 베스를 돌보기 위해 곧 도착하겠다고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베스의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루크는 아내가 치료 중인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루크에게 진료 및 검사의 비용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루크는 비용을 송금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를 거절하며 반드시 직접 병원에 와서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그들이 터키에 도착하는 데는 최소 하루는 걸릴 예정이었으며 만약 항공편이 늦어진다면 일정이 더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루크는 아이들을 낯선 사람에게 맡기고 돌보게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이 그곳에 다시 가는 걸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받은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 루크는 아내가 상태가 나아졌는지 그녀가 지금 어느 병실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루크는 여기가 공립병원이고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곳이라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던 중 병원에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오며 소란이 일었고 그 장면과 소음에 루크의 두 아이는 또 한 번 무서워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아이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지 않도록 루크는 두 아이를 다시 호텔로 데려가기로 했으며 이후 상황을 전화로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크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베스는 이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상하게도 병원에서는 이 급박한 상황을 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루크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병원 측의 답변은 면회 금지라는 통보뿐이었고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루크는 여전히 의사들을 믿으며 아내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루크는 병원에서 몇 시간 더 머물다가야 겨우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병원에 있다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의 큰 침대를 바라보며 루크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 여행을 너무나 기대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가 부모님도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역할을 나누어 시어머니는 호텔에서 두 손주를 돌보고 베스의 어머니는 루크와 함께 병원에 가서 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 할머니를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베스의 어머니는 손주들이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딸이 더 중요했고 딸이 반드시 어머니의 곁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루크와 장모님은 서둘러 병원에 도착해 베스를 찾기 위해 그녀의 병실이 어디인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루크가 화를 내며 한 직원에게 큰 소리로 따지자 그제야 그 직원이 병원 기록을 찾기 시작했고 그제야 가족은 베스가 현재 이 병원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두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크는 의료진에게 아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왜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 따졌습니다. 그 직원은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이것이 병원 기록에 남아있는 베스에 대한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베스를 병원에 데려온 이후로 모든 것이 매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 한 의사가 베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려 그 의사를 향해 달려가 자신이 방금 언급된 여성의 남편이라고 말하며 지금 아내가 어느 병실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의 심장 문제에 우려가 있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게 했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며 가족이 걱정하지 말고 의사들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이런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은 아내가 지금 어느 병실에 있는지,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아내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지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 그 의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피하며 몇 마디 말만 하고 곧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루크는 다시 돌아서서 그 의사를 향해 달려가 자신이 그 여성의 남편이며 아내가 지금 어느 병실에 있는지 알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베스의 어머니는 의료진을 찾아가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직원들은 계속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5분 후나 10분 후에 들어갈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나 흘렀음에도 병원은
여전히 그녀가 딸을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일들은 루크와 그의 가족의 정신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틀 동안 보지 못했고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훨씬 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베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번번이 거절되자 베스의 어머니는 루크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권유했고 이곳의 일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루크는 이미 매우 지쳐 있었기에 장모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휴식을 취해야 아내를 돌볼 체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루크는 두 아이와 함께 호텔로 돌아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터키 경찰이 호텔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루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가장 쉬운 영어 단어로 상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경찰은 알아듣지 못했고 그저 터키어로만 대답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루크는 호텔 직원 중 한 명에게 통역을 부탁해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대화 도중 경찰은 루크에게 자국어로 작성된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루크는 그 서류를 훑어봤지만 그 안에 있는 글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루크는 곧바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직원에게 문서를 읽어 내용을 통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문서의 내용을 읽어주자 루크는 바로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아내가 오늘 아침 9시에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사실을 루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의 터키 경찰이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루크는 여전히 장모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아내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가 분명히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베스의 사망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었기 때문에 루크는 병원 측이 장모님에게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병원 측이 그의 아내가 사망했다고 말하며 루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는 듯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터키 경찰이 이제 루크를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의심하고 있으며 아내의 사망에 대한 용의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갑자기 베스의 유품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는데 결혼 반지와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어머니에게 베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베스의 어머니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딸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루크는 경찰에게 병원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으며 상황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루크를 억류할 수 없었고 결국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가서 아내를 치료했던 의사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루크는 아내의 사망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으며 치료 중 이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며 그녀를 몇 시간 동안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루크는 분노하며 자신이 베스를 응급실에 데려왔을 때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고 그들이 이 내용을 메모했고 의사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 측은 베스의 알레르기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루크는 나중에 말하기를 아내가 처음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밖으로 나가서 아내의 사례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한 사설 병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탄불의 공립병원은 협조하지 않았고 보고서 제출과 정보 제공을 지연하며 방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크는 아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병원 측이
루크의 가족에게 치료비로 $2,000를 청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베스의 시신이 내일 매장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루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경찰 및 병원 의사들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루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내의 시신을 영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낯선 나라에서 매장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루크가 현재 아내의 사망에 대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만큼 그가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크의 장모도 이 부당함을 참을 수 없었고 그녀는 루크가 아내를 해칠 리 없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말하며 딸의 죽음은 이 나라 병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은 직후 루크를 이동식 수사 차량으로 바로 데려가 신문했습니다. 루크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이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으며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져버리면 아내의 정의를 되찾을 기회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루크가 베스의 사망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혐의를 철회하며 그를 석방했습니다. 곧바로 부부의 공통 지인이 소식을 듣고 터키로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으며 루크가 신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루크는 병원으로 돌아가 아내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대응은 매우 이상했고 그들은 루크가 아내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대신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다시 동의하지 않고 병원 전체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부터 강력히 요구하는 것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루크 장모님 그리고 친구인 엘리 그레이는 시신 안치소로 들어가 베스의 시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스의 시신은 검은 지퍼백에 쌓여 있었고 차가운 안치소 구석에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거의 기절할 뻔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크는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상실감이 밀려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함께 베스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보관용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루크는 반드시 아내를 영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루크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두 아이를 먼저 영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으며 자신은 아내의 시신을 영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서류 작업과 비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기를 원했고 필요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비용을 정산하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돌아온 직후 루크의 가족은 베스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루크 가족에게 부검 결과를 전달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베스의 몸에 상처나 장기 손실은 없었지만 심장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탄불에 있는 마르마라 대학교의 펜딕 교육연구병원 의사들이 베스의 동의나 가족의 허락 없이 그녀의 심장을 임의로 적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를 하기 전에 가족의 어떤 허락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베스의 심장을 적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나 통보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루크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에서 뭔가 수상쩍은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치료받는 동안 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 것, 갑자기 사망 판정을 받고 서류에 서명을 강요당한 것, 그리고 경찰과 의사들이 부랴부랴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려 했던 점, 시신을 영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막았던 점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크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으며
터키 정부로부터 솔직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루크는 베스의 가족이 그녀의 죽음의 원인과 경위를 찾기 위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신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보건부는 충격적인 업데이트에서 베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정부는 또한 영국의 검시관의 주장을 부인하며 베스가 그녀가 사망한 병원에서의 초기 부검 과정에서 어떤 외과적 수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시신이 영국에서 부검될 때 심장이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루크는 터키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너무 많은 의문스러운 일이 있었고 자신이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루크 가족의 친구가 고펀드미 페이지를 만들어 그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4만 파운드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루크가 겪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이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또한 베스의 심장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터키 병원이 그녀의 심장을 가져갔다고 적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침해했고 그녀의 심장을 가져갔습니다. 루크의 악몽 같은 이야기는 또한 헬스케어 분야의 인플루언서인 엘리 그레이에 의해 더 자세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마틴 부인을 매우 좋은 친구라고 설명하며 직접 터키로 와서 돕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국과 영연방개발청은 공식 안내문을 통해 터키 검시관들이 가족의 동의 없이 조직 샘플과 심지어 장기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해도 유족들에게 자동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유족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기 전에 장기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영국 외무국과 영연방 개발청은 추가로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족의 동의 없이도 신체의 일부가 보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일일 수 있습니다. 터키의 잔혹하고 불투명한 관료주의적 절차가 작동한 것일 수 있으며 불법적인 장기 거래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터키는 여전히 불법 장기 밀매의 글로벌 허브 중 하나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스 마틴의 심장이 불법적으로 도난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유명인들도 베스 마틴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